토양 계량용 칼슘들은요, 질소질과 합쳐지게 되잖아요. 이게 혼합이 되면 여기서 가스가 팡팡팡 아주 터집니다. 안녕하세요, 농사백단 조영욱입니다. 오늘 기초 4강이고요 오늘 칼슘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특징입니다. 사용 시기입니다. 염화칼슘 같은 경우에는 언제 사용하시면 좋냐라고 물어보시면 저는 되도록 사용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하지만 염화칼슘도요 써야 할 때는 있긴 합니다. 왜냐면 후반기에 질소가 너무 많은데 그 시기에 갑자기 질산칼슘 쓰라고 하면 질소가 안 그래도 많아 버리는데 질소를 또 주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럴 때는 후기에 연면12로 조금 사용하시는 거, 연면12로만 사용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토경12나 관주12로 주시는 거는 추천드리지 않아요. 연면12로만 주시는 거 좀 추천드리고요. 질산칼슘 같은 경우에는요 전 기간 사용 가능합니다. 후반기에 질소가 굉장히 많은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요 전 기간 다 사용 가능하고요. 특히나 기비, 아까 제가 그 표 보여드렸죠. 표에 뭐라고 되어 있었습니까? 칼슘은 초기 혹은 중기에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 연면12로만 사용하지 말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때 저희는 질산칼슘을 좀 기비로 쓰시는 거 꼭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토양 계량용 칼슘은요 기비 이전에 사용하셔야 돼요. 무조건요. 왜냐하면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려보겠지만 식물에 굉장히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기비 이전에 사용하는 걸 좀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네, 요거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볼게요. 염화칼슘은 염소랑 수용성 칼슘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밑거름이랑 웃거름으로 쓰시는 경우, 그러니까 토양에 그냥 뿌리거나 관주하시는 경우 굉장히 많은 양이 들어가겠죠. 많은 양의 공급 시에 빠른 속도로 용해가 되고 그러면 토양 pH를 급격하게 올릴 수 있고요. 그러면은 식물이 말라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염소가 많이 공급되니까요. 토양 내 염류 집적 우려도 있습니다. 염화칼슘 같은 경우에 제설용으로 많이 쓰시잖아요. 근데 그 주변에 한번 식물 한번 보시면 굉장히 많이 말라 죽어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설할 때 이제 옆으로 튀다 보니까 염화칼슘이 이렇게 튀게 되는데 염화칼슘 들어가면 좋은 거 아닙니까? 하지만 옆에 실제로 보시면은 대부분 다 말라 죽어 있어요. 근데 이게 겨울이다 보니까 사실 잘 안 보입니다. 근데 이제 나무 쪽으로 튀긴 경우에 나무가 굉장히 다음 연도에 굉장히 생육이 안 좋은 거 보실 수 있고요. 후기의 연면12는 제가 조금 추천드린다고 했어요. 후기 연면12 같은 경우에는 칼슘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잘못된 비료 사용으로 인해 웃자람이 좀 심하거나 기후가 이상해서 웃자람이 좀 심할 때 그럴 때는 질소가 들어간 제품을 사용하는 걸 좀 추천드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질산칼슘을 대신해서 소량 연면12 사용 가능하다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 네, 질산칼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밑거름, 웃거름으로 둘 다 추천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질소하고 칼슘이 들어있는 형태이기 때문에요. 관행상 주로 웃거름으로만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아까 보여드렸던 표 기억하시죠? 사과, 그 다음에 감자 요거 두 가지 보여드렸는데 언제 많이 필요하다? 초, 중기에 많이 필요하다. 따라서 초중기에 많이 필요하니까 밑거름 사용도 좀 고려를 해보셔라. 요거 굉장히 많이 요즘에 추천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연면12 사용은 무조건 추천드리죠. 질산칼슘 저렴하고 해도 별로 없으니까요. 요거는 초기, 중기, 말기 모두 사용 가능하지만 말기에 질소가 너무 많거나 웃자람이 너무 심했을 때는 질산칼슘 대신에 염화칼슘 쓰시는 것도 고려해 보시라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토양 계량 칼슘 같은 경우에는요 기비 이전에 사용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도대체 기비 이전에 사용하라고 하냐? 토양 산도를 교정할 목적으로 사용을 하실 거면은 시기가 좀 길어야 됩니다. 안 녹잖아요. 그러니까 기비 이전에 사용하셔가지고 토양 산도를 잡아주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기비 이전에 좀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있고요. 요게 가장 큰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토양 계량용 칼슘들은요 질소질, 요소 혹은 뭐 복합비료에 들어있는 질소질과 합쳐지게 되잖아요. 이게 혼합이 되면 여기서 가스가 팡팡팡 아주 터집니다. 토양 계량용 칼슘 소석회, 생석회 뭐 요런 제품들 사용하실 경우 탄산석회, 뭐 고토석회 이런 거 사용하시는 분들 질소질과 혼합하게 되면요 가스가 아주 팡팡팡 터져 버립니다.
그러면 작물의 뿌리에 정말 큰 데미지 입히겠죠. 그리고 질소도 낭비됩니다.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경우에는요, 무조건 기비 이전에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요거 기비랑 같이 사용하시면 그냥 가스로 팡팡팡 날아가는 겁니다. 질소질, 내가 줬던 질소질이 팡팡팡 날아가니까요, 요거 꼭 기비 이전에, 기비 이전도 한 달에서 2달 이전에는 꼭 사용하시는 거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적은 칼슘이 공급되니까요, 요걸로 칼슘을 공급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요거는 토양 개량용이다 생각하고 주시는 게 마음이 편하다 말씀드리고요. 웃거름으로 사용하시면 절대 안 되겠죠. 질소질과 혼합 시 가스가 발생하니까 뿌리를 또 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웃거름으로 사용하시는 건 절대 안 됩니다. 네, 네 번째 특징은요, 녹일 때 혼용 여부입니다. 칼슘이 굉장히 농가분들이 사용하는 거 굉장히 어려워하세요. 막 칼슘은 뭐랑 아무거랑도 섞으면 안 돼, 막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도 있고, 뭐 잘 알고 계시는 분도 있는데, 요거는 제가 아예 딱 정리해드리고 가겠습니다. 칼슘은요, 인, 황 하고는 혼용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염화칼슘은 인, 황하고 혼용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질산칼슘도 인, 황, 칼슘은 인하고 황하고 혼용이 불가하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토양 개량용 칼슘은요, 근데 이미 섞여 있는 것도 있잖아요. 황산칼슘 뭐 이런 거는 황하고 이미 섞여 있고,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요, 안 녹아요. 그래서 잘 안 녹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뭐 혼용을 한다고 생각 안 하셔도 되고요. 요거는 어차피 기비 이전에 사용하실 거니까 요런 거 특별하게 고민하실 필요가 없고, 요렇게 염화칼슘이나 질산칼슘 같은 경우에 연면 시비로 사용하시거나 관주로 사용하실 때, 요럴 때는 인이나 황이 들어가 있는 친구들하고 혼용이 불가하다. 요거 꼭 알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칼슘 비료 사용 꿀팁입니다. 칼슘 비료 사용하실 때 꼭 붕소랑 함께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붕소는요, 칼슘과 상호작용을 통해서 칼슘의 효과를 극대화합니다. 칼슘이 세포벽을 만들 때, 그때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요 고리를 하는 게 이제 붕소입니다. 따라서 칼슘 같은 경우에는 붕소와 함께 사용하시면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붕소의 양 같은 경우는 칼슘의 양의 100분의 1에서 1000분의 1로 사용하시는 게 알맞습니다. 붕소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시게 되면요, 오히려 붕소 과다 증상이 나기 때문에 붕소를 기비로 사용하셨을 경우, 그리고 웃거름에 조금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요, 그럴 때는 붕소를 따로 섞어 주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면 붕소 같은 경우에는 소량만 들어가도 과다 증상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꼭 내가 썼던 비료에, 기비로 썼던 비료에, 혹은 웃거름에 쓰는 비료에 붕소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해 보시고요. 이미 포함돼서 들어갔다라고 알고 계시는 경우에는 칼슘은 그냥 사용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그런 거에 들어가지 않았었다라고 하면은 붕소와 함께 사용을 하시는 거 꼭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렸는데요. 칼슘 비료의 종류 같이 알아보고 가야겠죠. 염화칼슘 같은 경우에는요, 공업용으로는 절대 쓰시면 안 됩니다. 그나마 쓰실 수 있는 게 식품용 염화칼슘입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에도 염류 집적의 원인이 되고, 그리고 토양 pH도 굉장히 빨리 올릴 수 있는 친구이기 때문에 꼭 연면 시비, 후기의 연면 시비 정도로만 사용하시는 거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칼슘, 질산칼슘은 진짜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뭐 저희 제품 중에는 야라테라 칼시니트라는 이제 물에 녹여서 쓰는 제품이죠. 여기 물 그림 있죠. 그리고 나이트라보, 요거는 그냥 알갱이 모양 이렇게 뿌린다, 뿌리는 비료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유니칼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뿌리는 비료인데요, 칼시니트 제품 같은 경우에는 물에 녹여서 쓰는 칼슘입니다. 이런 질산칼슘 같은 경우는 관주나 연면 시비로 사용하시면 굉장히 좋겠죠. 그리고 나이트라보나 유니칼슘, 요 두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알맹이 모양 있는 거 보니까 웃거름으로 쓰실 수 있는 제품이고, 그 다음에 기비로도 쓸 수 있는 제품입니다. 따라서 요 용도 한번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산칼슘도 물에 녹이는 질산칼슘이 있고, 그리고 땅에 뿌리는 질산칼슘이 있다. 요거 두 가지 있으니까요,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 토양 개량용 칼슘에는 석회고토, 소석회, 생석회, 석회, 유황 등이 있습니다. 이런 거 꼭 알아두셔야겠죠. 네,
옆면 12용 칼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런 영상을 한번 올린 적이 있습니다. 이런 거 한번 참고해 보셔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야라 제품 중에는요, 야라 비타 스타핏이라는 제품이 옆면 12 전용 칼슘입니다. 따라서 이 친구는 점착제도 들어있고요, 확산제도 들어있고, 그 다음에 침투제도 함께 들어있어서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옆면 12 전용 칼슘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보고 갈까요? 효과적인 칼슘을 사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쓰면 좋냐? 칼슘의 종류는 굉장히 많습니다. 질산칼슘, 염화칼슘, 소석회, 생석회, 석회고토, 석회유황, 인산칼슘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칼슘을 공급할 수 있는 제품, 물에 잘 녹는 제품, 질산칼슘과 염화칼슘, 그리고 그나마 또 사용할 수 있는 게 인산칼슘 정도가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한 55배 정도 차이가 나요. 그래서 요거는 사용하시는 거 한번 고려를 해보시고, 산도를 계량할 수 있는 칼슘, 소석회, 생석회, 석회고토, 석회유황 등이 있습니다. 근데 석회유황 같은 경우에는 토양산도 오히려 좀 내린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종류는 많지만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칼슘을 공급할 수 있는 칼슘인지, 토양산도를 계량할 수 있는 칼슘 종류인지, 요거 한번 꼭 체크를 하고 생각을 해보시고 사용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칼슘은 초기에서 중기에 굉장히 많은 양이 필요합니다. 제가 보여드린 거는 감자 그리고 사과 정도만 보여드렸지만 다른 작물들도 대부분 다 이런 패턴을 보입니다. 따라서 후기에 옆면 시비만 요즘에는 주로 하시는데 꼭 밑거름으로 사용을 해주시는 것도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초기 웃거름에도 좀 기초공사라고 제가 표현을 하겠습니다. 기초공사에도 좀 초기 웃거름에도 칼슘을 주는 거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칼슘은 붕소와 함께 사용할 시에 칼슘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으니까요. 붕소를 좀 챙기셨으면 좋겠는데, 붕소는 칼슘의 100대1 혹은 1000대1로 사용하시는 거 꼭 추천드리는데, 내가 기비로 붕소를 줬다 혹은 내가 주는 관중 비료에 붕소가 들어있다 라고 하시면 붕소를 굳이 넣으실 필요 없으시니까요. 붕소 같은 경우에는 내가 그동안 줬던 제품을 한번 비교를 해보시고 붕소와 함께 사용할지 말지를 결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칼슘에 대해서 한번 종합적으로 그동안 칼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드렸는데, 칼슘 종합 선물 세트라고 봐주실 만한 세트판을 준비를 했으니까요. 그 영상도 한번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